안녕하십니까.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국정 현안을 듣는다입니다.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 답변해 주시죠. 네, 100만 청년 실업 문제, 또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비정규직 600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고용의 주체인데요. 특히 재벌이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이나 투기자산에 쓰고 있고요. 경제 살리기나 이런 데 쓰지 않기 때문에 청년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 같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재벌 대기업이 바라는 일반 해고, 한마디로 마음대로 해고인데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제도인 것이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 재벌 대기업의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업체, 또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를 시행하자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최장시간, 이 근로시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노동개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사정 대타협이 9월 15일을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노동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돼야만 다른 그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도 더 빨리 진전이 돼서 청년 고용 절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현주소를 잘 알아야 되죠. 한번 보십시오. 비정규직 비율 세계 3위인데요. 그중에서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이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하죠. 노동시간 길이 세계 2위입니다. 산업재해 세계 1위이고요.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일자리 나눠야 되는 것이고 산업재해 줄이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이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제출한 5대 법안 중에 이거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 비정규직이 2배로 늘어날 것이고요. 노동시간 단축 전혀 하지 않고 현행법을 지키지도 않게 합의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마치 임금 피크제가 정년을 보장한다,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회 50대 아닙니까? 이인재 최고위원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100조가 넘죠? 근데 1,100조에 33.3%를 한번 보시면 우리 50대가 지고 있어요. 그럼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정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반토막 내는 것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정책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청년 고용의 주체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고제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다 이 국민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치며 정책입니까? 절대로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 미스매치를 좀 완화해주는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누가 양산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내놓겠습니까? 정년이 대개 55세에서 58세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정년 그대로 있으면 이제 퇴장하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또 사내유보금 뭐 몇백 조라고 하지만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또 얼마 안 되고요. 그것도 다 위기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돈이지 그거를 무조건 뭐 청년 고용이라는 게 일자리가 있어야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생겨야만 고용을 하는 거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불리하게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요건과 절차를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노사정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근로 조건과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하라고 돼 있지. 판례를 해석해서 그 케이스를 일반화시키고 그 일반화를 법률이 아닌 행정 지침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장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웃으면서 돈을 뜯어내든 강박을 해서 뜯어내든 적선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건 청년 희망펀드보다 훨씬 제도화돼 있고 또 할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걸 입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경제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네, 추미애 의원, 네.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 5개 네.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을 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청년에게는 실업급여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당안 5대 법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하면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격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국민의 뜻이 반영된 바람직한 후보 공천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당원과 당규는 당원 선거인 50%, 국민 선거인 50% 해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탓으로 이걸 법제화 못했다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과 180도 다른 얘기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참여 경선과 또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되 안심제 전화번호 도입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김무성 대표를 설득을 해서 양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한번 불려가시더니 그걸 뒤집은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참여 경선 또는 안심제 번호 도입을 전제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이렇게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합의 비슷하게 했다가 그게 이제 우리 당내에서 그건 뭐 반대해가지고 이제 무산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안심 번호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원래대로 부산에서 합의하신 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자, 선거구 획정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모든 게 야당 탓인 거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다 양보를 했습니다. 정치 발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국회 과반 획득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치개혁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들은 빠르게 이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정수를 늘리자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자라는 것이고요. 우리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대로 정당의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서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 중앙선관위가 하는 대로 차라리 하게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당도 손 떼시고 우리 새정치도 손 떼고 중앙선관위가 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화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입장인지요? 또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 2005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철회돼야 하고요. 지금 현재 현행 역사 교과서가 우리 헌법의 가치, 정신 이것을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국정으로 이제 이 올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를 하고 있죠. 몽골이 하고 있죠. 베트남이 하고 있다가 이제 국정화를 벌였죠. 그러면 서독이 교과서 국정화를 했기 때문에 동독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헌법 전문가 배치되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자라든지 하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이죠. 헌법 전문에는 이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온 민족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이 위대한 성취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부심 있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건국이라든지 산업화라든지 민주화를 이 바로 잡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실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평화 공존의 장에 가르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일국의 국무총리가 국민을 저렇게 잘못된 사실로 호도하고 있을 수 있을까?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6.25 전쟁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이다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찾아보니까 돼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이다. 북한군의 남침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교과서에 명시가 다 돼 있고요. 또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확하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이 시청하시는 이 TV 앞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우리 교과서의 아이들한테 우리 헌법 가치를 어긋나게 가르치고 있다 하신다면 저는 좀 사실을 적시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교육부가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홍보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유관순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관순을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에 따라서 유관순 열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여성운동가로 독립운동가로 설명을 하라고 해서 또 유관순이 반복 교육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역시 수준과 단계를 높여서 가르치라 해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편에 유관순 열사는 나란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유관순을 배우고 있는데 유관순을 누락시켰으니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궤변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화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올바른 교과서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자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초판 발행 실험용입니다. 이게 지금 16개 학교에서 보급이 돼 있고 이제 내년에 보급이 되겠죠. 저작권자 교육부입니다. 저작권자가 국가가 되면 고칠 수도 없어요. 막 가는 겁니다. 자,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이고요. 주권을 강탈해 간 겁니다. 그것을 조약을 강요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다고 해서 마치 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토 히로부미를 영웅시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일제가 우리의 그 식량, 쌀을 수탈을 해 간 것을 쌀을 수출했다라는 표현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데도 집세, 아이들 교육비에 치솟는 물가에 참으로 막막하시죠. 경제 살리고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외세를 극복했고 가난을 이겨냈고 독재를 물리쳤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을 스스로도 그스르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